고지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교전쟁 시험에 진짜 잘 나오거든요. 근데 잘 나오는데 어떻게 이제 학생들 가르치냐면 전쟁이 터졌어요. 그다음에 밀렸어요.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어요. 올라갔어요. 중국군 내려갔어요. 일사후퇴 했어요.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바로 휴전협정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기간적으로 보면은 휴전협정하는 그 기간이 엄청 길어요. 2년이에요, 2년. 3분의 2예요. 이게 그냥 훅 건너뛰어요. 그래서 이 다루지 않은 이 부분을 고지전에 다루고 있어가지고 일반적 시선과 좀 다른 시선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2011년 7월 20일에 개봉했는데요. 영화의 마지막 전투는 실제 4.25 고지 전투를 모티프로 하고 있죠. 4.25 고지 전투가 시작된 날 개봉했습니다. 오. 네. 아, 의도한 바는 아니었어요. 진짜요? 아 진짜로요? 의도한, 가끔 그렇게 맞아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네. 계획돼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우리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날이네. 진짜요? 아, 나중에 알긴 하셨어요? 예.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예. 휴전 협정 회담이 이어지고 있는 판문점.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has to be drawn. South took over Cahill 3 days ago. 선이 둘레다니까. 군사 분계선을 조정하는 일로 예민하게 대치 중인데요. General, yesterday, Aerokill was taken by the North. 또 결렬되겠고. 회담만 1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방첩대 소속 강은표 중위는 동부전선으로 전출 명령을 받습니다. 가서 이거 수사해와. 아니 인민군이 어떻게 아군 군사편으로? 전선에 내 통제가 있다는 거지. 더구나 그 편지 악어 중대에서 나왔어. 악어 중대를 찾았지만 명성과 달리 부대 분위기는 군기도 빠져 있고 전쟁 고아들마저 제집 드나들듯 드나들죠. 여기 전쟁터야 놀이터야. 넌 뭐야? 열공 중위 김수혁 늦었습니다. 지금 보면 진짜 초호화 캐스팅이에요. 우연히 제외한 은표와 수혁. 대학 친구였던 둘은 함께 북한군의 포로로 잡혔다가 너들이 와 전쟁에서 지는 줄 아네? 응? 와 싸우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야. 유승용 배우. 그걸 너무 잘한 것 같아. 확신과 자부심과 인민군의 어떤 정서적인. 부상 치료를 위해 북한군에게 끌려간 뒤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수혁은 악어 중대에서 활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가 이거 가지고 있었네. 빼앗긴 에러꼬지를 다시 탈환하러 나선 부대원들. 치열한 접전 끝에 그날의 전투는 남한군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제 더 이상 시신을 묻을 곳도 없어 보이는 곳에 그날의 전사자들을 또 묻어야 하는 상황. 그런 시체들로 다지고 다져진 게 에록이야. 갑자기 사라지는 수역을 따라 들어간 14 벙커. 그곳에선 수상한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죠. 마침 오기영이 들고 있던 쪽지를 빼앗아 보니 남조선 동무들 덕분에 오랜만에 집에 소식을 전하게 됐죠. 사실 요시코스가 JSA에서 마지막에 두 장면. 그거가 좀 되게 그러니까, 유사한 시퀀스예요, 사실은. 빨갱이들하고 내통을 해? 악어 중대는 에러꼬지에서의 잦은 후퇴와 점령으로 불필요한 짐들을 벙커에 묻어두고 가기로 한 건데요. 고지를 재탈환했을 때 들어와 보니 그들이 묻어둔 음식들을 모두 먹은 북한군의 배설물만이 그들을 반길 뿐. 그래서 막 욕이란 욕은 다 써서 편지를 묻었지. 편지를 묻었다고? 또다시 후퇴 후 재탈한 뒤 열어본 탄약 상자 안에는 이거 북쪽 청정인데요. 술이랑 그 옆에 두툼한 봉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봉투엔 편지가 여러 장 있었지. 그래서 내가 싹 다 붙여줬어. 그게 다야? 우리가 군사 기밀이라도 팔아넘겼을까 봐? 그렇게 14벙커의 탄약 상자를 통해 남한군과 북한군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오고 갔던 것입니다. 14벙커에서의 회식도 이제는 그저 일상이 되었죠. 차태경. 북한군 누군가가 전달해달라 부탁한 사진 몇 장. 귀엽게 생겼네. 그중 한 여인이 수혁의 눈길을 붙잡습니다. 어떠냐? 앞으로 네 형수님 될 사람이야. 수색대 소식은 아직이야? 한편 수색대와 연락이 두절된 악어 중대. 이초가 매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초? 우리가 나 저기 이초 되게 멋있었어. 가 인민군에 있습니다. 왜 2초인데? 사람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정확하게 2초 뒤에 총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그래서 2초입니다. 그런 놈을 어떻게 잡아? 제가 잡아오겠습니다. 잠시 쉬며 방심하는 사이 성식의 몸에 박힌 총알. 이초다! 엎드려! 절대 움직이지 마! 결국 성식은 전사했고 살았어. 이초는 이미 빠져나간 뒤였죠.
한편 북한군은 중국군의 지원을 받는 대대적인 전투를 준비합니다. 에로 꼬지를 놓고 벌이는 마지막 전투가 될 기야. 칠흑 같은 어둠 사이로 셀 수 없이 많은 중국군들이 들이닥칩니다. 또다시 이초와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번에 저격당한 것은 수혁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초의 정체를 확인하는 수혁. 진짜 한 0.5초 망설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우리 엄니 얼굴이 기억이 안 나. 그렇게 수혁은 사진 속 여인 차태경에 의해 숨을 거둡니다. 때마침 들려오는 휴전 소식.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본 정전협정의 일체 규정은 12시간 후인 1953년 7월 27일 22시부터 그 효력을 발상한다. 우리에겐 아직 12시간이 남아있다. 12시간 후에 정해지는 전선에 따라 남북한 최후의 영토가 결정되는 것. 와, 이건 진짜 잔인한 작전인 거잖아. 12시간만 버텨라! 살아서! 집에 가자. 쏟아지기 시작한 미군의 지원 폭격. 이제 마지막 전투가 시작됩니다. 폭격이 지나간 후 우연히 이초와 만난 은표. 이번에는 그녀를 죽이고 말죠. 그리고 휴전협정 발효 시간 직전 14벙커에서 만난 은표와 정윤. 뭐 하나만 물어보자. 싸우는 이유가 뭔데?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려서. 정전협정 5조 63항에 따라 전 전선의 전투를 중지한다. 때마침 들려오는 말장난 같은 휴전 발표에 전 전선의 전투를 실없이 웃기만 하는 둘. 전쟁이 멈추자 정윤도 숨을 거둡니다. 남북한다. 정전협정 5조 63항에 따라 전 전선의 전투를 중지한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잔인하게 죽여야만 했을까? 전쟁 그 자체와 싸워야만 했던 슬픈 호국 영령들이 머무는 고지전이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고서 고지전의 존재를 처음 알았어요. 정확히 이때 상황이 어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휴전협정부터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졌잖아요. 터지고 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는 다 전반부 1951년 7월 이전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951년 7월부터 1953년 7월 그러니까 2년 동안 계속 휴전협상이에요. 무려 700여 차례 회의를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회의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6.25 전쟁 400만 명이 사망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400만 명 중에서 300만 명이 바로 요 기간 51년부터 53년 요 2년 기간에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면 본격적인 전쟁이 벌어졌던 그 시기보다 오히려 휴전협정을 했던 그 시기에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휴전 그 기간 동안에 고지를 차지하는 것, 높은 산 위에 정상. 근데 그걸 차지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의 한 20-30km 반경 내를 확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다 보여요. 올라가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긴 2년 동안에 하나의 고지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건데 근데 그 작전 방력이 20-30km밖에 안 돼요.
그 2년 동안을 20-30km 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제가 썼던 원래 초고에는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수혁이가 우리가 전진한 거리를 생명으로 나누면 생명 하나당 몇 센치일까? 이런 이제 대사를 해요. 맞아요. 그 정도로 이건 너무나 처참한 범죄예요. 그런 시체들로 다지고 다져진 게 에록이야. 이 2차 전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그냥 고지를 점령하고 다시 점령당하는 그런 과정들을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데 제가 이 장면이 좋았던 것은 사실 영화 속에서 여러 인상적인 대사들이 있지만 그 남과국의 병사들이 서로에게 딱 한 번씩 하는 대사가 너들이 와 전쟁에서 지는 줄 아네? 그건 와 싸우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왜 싸우는지를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의 시각화가 바로 저는 이 2차 전투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료 조사를 하면서 그 휴전협정이 되던 날, 그날까지 싸웠던 참전용사분들의 인터뷰 내용들을 봤는데 거기에 되게 소름 끼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이게 7월 달이 되면 7.13 총공세라고 해서 엄청난 전투가 시작돼요. 7월 달에. 이게 왜 그러냐면 양쪽 다 아는 거예요. 휴전협정 임박했어요. 야, 이제 진짜로 전선이 확정 지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정말 치열한 총공세와 방어전과 그것이 계속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귀에서. 전선 야구의 가사에 그거 있잖아요. 총소리를 자장가 총소리를 자장가 삼아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게 어떤 무슨 문학적인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총소리가 끊임없이 계속 나는 거예요. 총소리, 폭탄 소리가. 그러다가 어떤 고지에 계신 그 참전용사분이 그때를 증언하시는데 7월 27일 날 오후 10시가 되자 갑자기 그 시끄러움과 총소리가 싹 거치면서 어마어마한 고요가 몰려왔다. 어마어마한 고요가 몰려왔다. 그 고요 뒤에 갑자기 저기서 풀벌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 갑자기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갑자기 나는 오열했다. 거짓말 같은 고요가 몰려왔다.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한 게 냉장고 소리 나잖아요, 우리가. 소리 날 때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냉장고 소리가 딱 그치면 이거 이렇게 되게 시끄러운 거였네? 우리가 잘 몰랐네? 우리가 분단의 고통을 별로 못 느끼시잖아요. 저도 못 느껴요. 근데 사실 이게 냉장고 소리와도 같고 그리고 그 7월 27일 전에 있었던 그 폭격과 총소리와도 같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익숙하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가 그 분단의 대가를 이제 치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 될까? 아니 혹시 그 증언들 중에서 그 뭐 실제로 이렇게 적군들과 이렇게 만나고 뭐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7월 27일 10시에 대한 증언들은 되게 기가 막힌 게 많아요. 또 역시 그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작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고요가 갑자기 시작돼서 너무 갑자기 그분은 무서웠대요. 갑자기 너무 조용해지니까. 그런 상태에서 좀 전까지 싸우던 저쪽 고지 위에서 누가 하얀 천 같은 거를 큰 천막을 흔들면서 뭐라고 하면서 올라오라고 자꾸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용기를 내서 올라갔더니 중공군 하나가 갑자기 거기서 술을 따라주더래요. 사발을 주면서. 빼가를. 마시라고. 마시고 나니까 끌어안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은 안 통하지만 느껴지잖아요. 야, 너 진짜 고생했다. 너 살아남은 거 축하한다. 라는 그런 느낌의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이제 기록에서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 전선의 정서가 어느 정도 통하는 부분이 있었구나. 전선여곡 노래 가사 알려줘서 고맙다. 노래가 참 좋더라. 14벙커 그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철저히 제 상상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2년의 시간 동안 이런 어떤 반복적인 똑같은 상황을 겪다 보면 그냥 저 전선 너머에 유대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벙커 속에서 뭔가 교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개연성을 갖고 쓴 장면인데 사실 14벙커의 안에 내용을 보면 많은 분들이 JSA의 어떤 장면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맞아. 의도했던 것도 아닌데 그 장면을 쓰면서 너무 JSA의 어떤 50년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라는 마음이 막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야, 이 삐로도 있구나. 남조선 아새끼들도 전쟁에 일칠 것 같지. 전쟁에서 이기는 건 사는 거라고 했어. 살아남는 거라고. 우리는 빨갱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전쟁이랑 싸우는 거라고. 이게